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당진 지역사회연구소가 주관하고 제1방송이 제작, 방송하는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신기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질문을 해줄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방송의 윤희민 아나운서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앞으로 4년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물론 국정을 함께 책임질 당진시 국회의원으로 어느 후보자가 적합한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근거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자로는 모두 6분이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그중 한 분이 토론회 참석을 포기하셔서 오늘 5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기호 10번 정용선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용선입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동완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어기구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기구입니다. 민중당 기호 8번 김진숙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숙입니다. 우리공화당 기호 7번 전병창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론회에 앞서 유의사항 및 진행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토론 순서와 진행 방법은 이미 후보자들에게 전달했으며 말씀하시는 순번 및 후보자별 토론 순서는 사전에 추첨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의 발언 종료 10초 전에 예령으로 1회 타종을 하게 되며 발언 시간이 초과될 때는 2회 타종과 함께 마이크가 꺼지므로 후보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연설을 하고 이어서 후보자 5분이 모두 답변하시는 공통질문을 2회 진행한 후에 이어서 후보자별, 개인별 공약을 중심으로 개별 질문을 한 후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고 이어서 마무리 연설을 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후보자 주도권 상호 토론의 경우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진행은 하되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1분 이내로 하고 답변도 1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답변 내용이 부실하거나 본질에서 벗어날 경우 질문하는 후보가 답변하는 후보의 발언을 중간에 끊고 보충 질문이나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하여 질문 및 답변을 유도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정용선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되겠습니다. 예, 무소속 후보 기호 10번 정용선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과 이념에 매몰되어서 상대를 헐뜯고 싸우기만 하는 기성 정치권을 개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당진의 훌륭한 인물을 키우고 싶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자신만의 멋진 꿈을 아름답게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당진의 밝은 미래도 활짝 열어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정주 여건 1등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경찰에서 5년 동안 각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정보와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여 대통령께 보고하는 정보총괄과장과 심의관으로 근무한 경험, 3분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익힌 국정에 대한 안목, 그리고 행정학 박사로서의 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완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죠.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동완입니다. 당진 유권자 여러분, 이번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은
어기구 후보, 정용선 후보, 김진숙 후보, 전병찬 후보가 저를 포함해서 5명이 나온 것 같고 한 분은 안 나오신 것 같겠지만 이건 보통의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꾼으로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애통함이 미래통합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이 저를 이 총선에 불렀는데 이 국민들의 애통함을 앞으로 푸는 데에 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동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기구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저에게 지난 4년은 당진 시민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 너무나도 행복하고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세대기를 넘나들며 1분 1초를 천금처럼 오직 당진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잡초맘송했던 성문산단을 지원 의대적으로 바꾸고 당진 시민의 수건사업인 신평내항간 연육교 건설과 성문산단 인입철도 건설 등을 확정 지었습니다. 또한 3조 3천억 규모의 LNG 오기지도 유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와 벅찬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침체되었던 당진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당진의 발전을 위해서는 힘있는 이 어기구가 필요합니다.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숙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 기호 8번 김진숙입니다. 당진에서 아이를 키우며 엄마들을 만나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역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고 무상교복 조례와 대기오염 수치 공개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서민의 자식들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등록금 대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사회 첫 출발은 대출이고 시작은 마이너스입니다. 졸업한 뒤에도 취업을 위해서 고시원 옥탑방을 전전하며 생계를 위한 빚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가난이 부모의 부채가 그대로 자녀의 가난으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자산 재분배를 통해서 부의 대물림을 끊어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저와 민중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창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죠. 우리 공화당 기호 7번 전병창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무책임한 거대 좌파 독재 집권 여당과 무능한 거대 야당을 동시에 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 세력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망해가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수호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데요. 거대 양당에 의한 세력들에 의해서 서로 지금 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서로 양당이 짝꿍이 되어가지고 같은 쪽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연합해가지고 내각제 견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두 양당 세력을 수고하셨습니다.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후보자 전원께서 답변하시는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은 김동완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다는 점에 입각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선거에서 당선되시면 제1호 법안으로 어떤 법안을 발의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상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하실 계획이며 그것이 당진 발전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제가
입안을 해놓고 낙선을 했기 때문에 폐기된 법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령화 대비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다른 하나는 국가공론화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중에 고령화 대비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 전후 베이비붐 세들이 퇴임을 하셔서 지금 농촌이나 도시에 정년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저는 농촌 지역으로 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농촌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독거노인들을 우리가 방문 서비스로 복지를 해나가고 있는데 고비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농촌에 있어서 가장 농사에서 중요한 문제는 농약을 살포하는 겁니다.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또 가장 어려움은 무인 비행기로 뿌리는 건데 전봇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서 면 단위의 한두 가지의 주거집 밀집 지역을 형성하고 거기에 모든 편의를 집중을 한다면 우리들이 고령화 문제를 하면서 농촌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비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나갈 때 우리는 주택 태권을 팔았습니다. 이제 도시의 사람들이 농촌에 오는 자금은 농어촌 채권을 팔아서 그 비용으로 그걸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 저가로 분양해주는 방법을 저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는 어느 상임위에? 산업위로 갈 생각입니다. 그 원인은 당진이 가지고 있는 이 철강 소재 산업은 중국이나 인도의 저가 철강한테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4차 혁명의 아주 최첨단의 기술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산업위에 근무할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기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가칭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당진같이 지방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종합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제가 주도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지역기업 육성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희 이번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국책사업 참여 의무화인데 이것도 이 법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상임위는 산자위,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 보건복지위 등 다양한 상임위를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자위는 산업단지와 에너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상임이고, 또 농해수위는 당진의 전통 산업인 농업 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노위는 심각한 당진의 환경 문제를, 또 국토위는 제가 많은 국책사업을 따왔는데요. 앞으로 이 진행될 도로, 철도 등 당진의 대형 SOC 사업 해결을 위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 보건복지도 당진의 복지 정책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많은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유럽에서 오래 공부한 복지국가에서 오래 공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에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당진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상임위가 가장 효과적인 상임위인지 우리 당진 시민들과 함께 더 의논을 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또 상임위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충남의 또 당선자들과 함께 역할 분담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숙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제가 당선되면 제1호 법안으로 농민수당 법제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여름 땀 흘리며 거리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으면서 농민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농촌과 농민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농촌에는 70이 넘으신 어르신들만 계시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산업, 최첨단 산업을 앞세우면서 농촌에 대해서는 홀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없이는 우리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생명을 키우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농민수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 생각하고 있는 법안은 환경오염 국민감시법입니다.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지만 국가와 기업은 깨끗한 환경보다 기업의 이윤 추구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교모의 피해가며 환경이 점점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날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맑고 깨끗한 당진을 물려주기 위해 환경오염 국민감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환경오염 국민감시 관련 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 환경오염 시민감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국민이 직접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는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저는 환노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환노위를 해서 당진 지역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엄마들과 함께 대기오염 환경 감시단을 만들어서 일한 바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창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제가 만약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제1호 법안으로 어린이 기본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수립 72주년이 되도록 우리나라에는 어린이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좌파 쪽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수립을 임시정부 수립부터 따져가지고 101주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화당은 우리나라 정부는 대한민국 수립 1948년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72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를 어린이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려고 하느냐면요. 당진에는 상록수 고장이라고 합니다. 상록수 고장인데 아직 자랑할 만한 무슨 어린이 문화센터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 어린이 기본법부터 제정하고 그다음에 상록수 고장인 이 당진시답게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래서 세계인들이 찾는 그런 관광단지로 만들기 위해서도 이 어린이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약에 내건 해저터널 건설을 위해서입니다. 해저터널은 우리 당진시가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고 충남 및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선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등 복지 기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어업이라는 어업인은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되어 있는 데다가 소득의 양극화 문제 외에도 문화시설 부족, 병원 진료 불편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기준 시가를 많이 올려서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인데 농지는 물론이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임야에 대한 세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또 봉양을 기피하는 바람에 힘겹게 사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농어업인 등 복지 기본법에는 농민수당 문제, 또 농어업인 등 연금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 것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마을 순회 의사 제도를 도입해서 장기 질환자들이 간단한 진료와 처방을 위해서 시내까지 나들이 하는 불편함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교육의 부실함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암기 위주 교육에서 창의력과 AI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과정도
전면 개편하도록 할 것입니다. 과도한 경쟁 대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내실 있는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제1방송의 윤희민 아나운서가 하겠습니다만 답변 순서는 어기구 의원부터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작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교복 유권자 50만 명의 청소년 유권자들이 생겨났는데요. 이들을 기다리는 건 청년 실업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그리고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뿐이었습니다. 당선되시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일을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어기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이렇게 하향이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는 선거 연령이 16세부터입니다. 이번 선거법을 개정을 통해서 선거 연령의 하향을 계기로 우리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학 등록금, 취업, 연애와 결혼 등은 하나 넉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청년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청년 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국회에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청년 고용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0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이 법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 대기업 공무원 시험에만 좀 매달리지 말고 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좀 환경을 국가가 조성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당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청서에 청년 창업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아주 어렵게 따온 사업입니다. 이 센터가 잘 만들어지면 창업을 희망하는 우리 당진 청년들에게 멘토링 또 사업 등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어떤 이런 그 당진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텐데요. 많은 기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당진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좀 이 센터에서 정말 제2의 스티브 잡스, 제2의 빌 게이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총선 공약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취업, 창업을 위한 지원 확대, 또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용 확대 및 부당 경감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도 제가 국회에서 잘 챙겨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숙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청소년 시절에 사학 비리를 고발하는 청소년 인권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청소년 단체를 만들고 오랫동안 대표로 활동해 왔습니다. 1999년 인천 화재 사건이 터지면서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에서 기획자문위원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애정으로 청소년 공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교육 활성화 및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꿈과 재능은 다양한데 학교는 오로지 공부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과 재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특성화 교육도 더욱 분야를 다양하게 하고 전문화하겠습니다. 현장 실습생 문제를 포함해 청소년 노동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험 노동, 임금 체불 등 부당 노동,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으로 청소년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청소년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근로시간 제한, 휴게 보장, 건강검진에 조항을 두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노동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겠습니다. 검정고시 수능 자격시험을 치르는 청소년에게 10일 이내의 교육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겠습니다. 당진은 청소년 시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원 및 지역별 작은 도서관과 연계된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설계 및 지원을 위한 진로 체험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등하교를 비롯하여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시내버스 교통비 무료를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찬 후보 답변해 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집권 야당의 그 전체주의적 경제 정책의 실패, 그다음에 실패로 자유민주주의 토대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좌파 집권 야당은 아주 경제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풀어서 복지 포퓰리즘에 의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복지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청년들은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7포 세대니 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도록 할 것인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아다가 계속 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자금 대출 상환을 35세까지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여군 부사관에 갈 수 있도록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증설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기업의 어린이집 운영 설치에 대해서 보조금과 세택 해제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향토 학습을 50%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선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싸움만 잘하는 정당보다는 이 무소속 후보한테 좀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의 획일적인 교육, 또 사교육 증가, 또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서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육 받을 기회는 균등해야 하지만 교육 내용과 과정은 획일성보다는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다 잘해야 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문학, 음악, 미술, 과학, 수학 등 분야별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수준 높은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것이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사교육에 의해서 학생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시스템도 개선해야 됩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과외나 이런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모 재산이 명문대학 진학 여부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교육비 부담 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교육 폐단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또 강성 귀족노조의 문제로 인해서 취업 과정에서의 어떤 불공정성 이런 것도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규제가 심해서 투자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더불어서 모병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완 후보 답변해 주시죠. 그 5, 6년 전에 그 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께서 당진 포럼에 초대해 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이야기를 김대환 회장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진에서 지역구 활동을 해보니 젊은 청년과 젊은 여성들이
사회복지직의 직업을 많이 찾고 있다. 근데 이 사회복지직은 임금 인상에 한계점이 있다. 정부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회복지직은 그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노사정위원회가 이 임금 피크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사회복지직 업무를 맡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것이 이 세대 교체와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키우고 하는데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청년 실업의 문제와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대한민국이 중산층을 육성하고 후세를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도 이 문제를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이며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낱마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노사정 함께 바세나르라고 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이 네덜란드가 혁신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뭐 기업의 한 부분을 키우고 농촌의 뭐 한 부분을 키워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전후 대부분 세대들이 지금 정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임금 피크제를 잘 활성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공통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개별 질문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진숙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역시 윤희민 아나운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전업주부 국민연금 50% 국가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9년 1분기 전업주부는 대략 708만 명입니다. 이 중 국민연금 이미 가입을 한 전업주부는 약 28만 명 정도로 채 44%가 되지 않습니다. 매우 적은 수치입니다. 이들에게 매월 4만 5천 원을 지원하면 국가가 부담할 예산은 연간 3조 6천억 원입니다. GDP의 20%, 연간 360조 원으로 추산하는 무급 가사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비한다면 결코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50% 국가지원제는 단순히 무급 가사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대책이 되었고 여성에게는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돌보는 사이에 자신들의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정작 나이를 들어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혼과 사별 등으로 고령 1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 여성 1인 가구 중 57%에 해당하는 여성이 월 수입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빈곤화는 너무나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의 자살률은 세계 1위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중에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자살률이 가장 높고 그 이유는 대부분 빈곤 때문입니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국가지원 제도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식의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정부 예산 중 여성의 빈곤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려놓는다면 재원 마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재벌의 사내 보유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창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유치원 3법 전면 폐지를 주장하셨는데요. 국회 구성상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치원 3법은 2020년 1월 13일 날 예결돼 가지고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이라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 본질이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수를
늘려서 타가소와 같은 사회주의 타가소와 같은 그런 철법통을 만들어서 국민 세금으로 믿고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접근성, 그 다음에 유아의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3법이 시행된다고 하면은 우선 그 교사들의 일자리 수가 이 폐원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한다는 그 정부 그 집권 여당의 그런 정책에도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정책에도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법을 어떻게 폐지시키느냐? 국회의원 수만 많다고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관철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용선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방공무원 채용 시에 지역 고교 출신 할당제 도입 등 명문고교 육상 지원을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 공약이 또 다른 불공정 시비나 실적주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그 당진중학교하고 원당중학교 2개 학교에서 외지로 고등학교를 지나간 학생 숫자가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 우리 지역 고교 출신에게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명문고를 육성할 수는 없고 하나의 뭐 요소에 불과하다, 저는 예시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당진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서도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할당제가 도입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당진 지역에 있는 고교에서 명문 대학에 가게 되면 그 장학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외국에 유학을 하더라도 그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고등학교 출신에게 이렇게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저는 특혜나 뭐 말씀하신 그런 뭐 실적주의 약화 그런 개념보다는 이것도 일종의 제한 공개 경쟁 채용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할당 비율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뭐 10 내지 15%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든지 문제가 전혀 없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몇 퍼센트라도 더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면 계산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랜 공직 생활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 단순히 공직을 어떤 직업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사명감이나 자기 지역에 대한 애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공직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당진 물류 전용 공항 설치 및 전국 항공대학 당진 유치를 주장하셨는데요. 현실 적합성과 관련해서 어느 지역에 유치할 예정이고 어느 대학을 염두에 두시고 계신지 구체적인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성문 간척지가 아주 광활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활용하면 우리 주거 밀집 지역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항공산업에 의한 소음 공해도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진 제조업은 제가 기조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철강 소재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 기업들 후발 기업들에 의해서 어려움이 곧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당진 제조업의 획기적인 혁신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류 조건을 아주 높이면 좋은 기업들이 유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항공기 교종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교육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가서 교육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문국가공단에 비행학교를 만든다면 우리의 젊은이들을 유능한 비행사로 육성할 수 있어서 항공 수요를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진의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서 우량 기업들이 당진에 유치가 되면 이 철강 소재 산업 중심의 당진 경제가 아주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지역으로 전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기구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현재 추진 중인 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관련해서 성문산단 인입철도를 언급하셨는데요. 목포 신해왕까지 가기로 한 대불공단철도처럼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우리 당진에도 철도의 시대가 열립니다. 약 1조 원 규모의 철도 세대교육의 최고의 토목공사가 벌어질 텐데요. 이 성문산단 이집철도는 성문산단의 활성화는 물론 당진 경제를 일으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성문산단은 대불공단과는 입지 조건이 완전히 다른 산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문산단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1시간대 거리에 있고 또 대불공단은 전남 영암에 있습니다. 산자의 국정감사에서 제가 대불공단을 살펴봤는데 안타깝게도 대불공단은 구조적으로 침체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대불공단이 위치한 전남 영암은 전통적인 산업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입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프라가 다소 많이 미흡하고 또 접근성 등의 문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대불산단도 잘 되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호남 경제 활성화에 우리 대불산단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문산단은 수도권에서 가깝고 또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도 매우 가깝고 또 제가 지원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지금 분양가 면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선이 되어서도 정말 성문산단의 영업부장이 되어 우리 성문산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100% 분양을 목표로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문산단은 당진의 미래 먹거리이고 30만 자석도시로 가기 위한 정말 매우 중요한 그런 그 발판이기 때문에 성문산단을 저는 항상 주목하고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산단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활성화되면 우리 그 성문산단 인입철도 철도가 활기찬 산업철도로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토론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7분간 후보자들에게 주도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동안 방송 토론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주도권 토론 시간이 조금 토론에 집중하지 못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이 당진 지역사회연구소와 제일방송에서는 될 수 있는 질문 시간도 한 1분 정도 하고 답변 시간도 좀 1분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드리려고 이제 질문 시간이나 답변 시간을 조금 이렇게 제한을 저희가 두려고 합니다. 그 유의사항을 말씀드릴 때 설명드린 것처럼 혹시 이제 답변하는 후보가 조금 본질에서 어긋나든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제지를 하고 추가 질문이나 또 다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한 후보에게만 질문하셔도 되고 또 7분의 시간을 다 안 쓰셔도 됩니다. 다 안 쓰셔도 이 주도권 토론은 먼저 그 전병창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다른 후보를 이렇게 또 지명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영선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원 선고에서 실형을 받은 상태인데 무소속으로 무리한 출마를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당선되었을 경우 당선 무효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재선거가 실시돼야 합니다. 재선거가 실시되려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많은 재정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당진시 유권자들도 이 문제를
많은 우려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 시민들에게 이런 점에서 누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사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그 사실관계가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지 위반이 되는지 법을 적용하는 행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리 적용 모두가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 사실이 진실이 아닙니다. 이 그 댓글 사건은 제가 경찰청 정부심의관에 있을 때 서울경찰청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 서울경찰청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하던 조현호 청장께서 본청으로 오시니까 누군가는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 다른 기능에는 국장들한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심의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국장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정보국장은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쏙 빼고 조사도 안 하고 저한테 중간에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때 당시 정부심의관을 하면서도 서울청에 그런 조직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울청에서 국회 답변 자료로 제출하거나 한 자료에도 보면 그거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동아리 이렇게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알 수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청에서 했던 것도 그것이 무슨 뭐 국민 여론을 조작하거나 정치적인 댓글을 쓰거나 선거와 관련된 그런 글이 아니라 이 글들은 대개 경찰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진상을 알리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위 현장에서 이렇게 무전기 열고 무전을 하게 되면 시위대들이 이걸 뺏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뺏기려고 이렇게 뒤로 제치면 그 순간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찰관이 무전기로 시위대를 폭행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했던 그런 일입니다. 시간 그리고 한번 체크해서 지금 이제 질문이 1분, 답변 1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서 그걸 초과되면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7분이 원활하게 되니까. 답변이 또 너무 그러면 길어도 우리 전병창 후보가 양해해 질문하기 주시면 되니까. 뭐 질문 한 번 더 한 걸로 예. 생각하시고 제가 아니 끝까지 그래서 답변드리죠. 뭐. 어떻게 저 그게 이제 충분히 됐습니다. 예, 예. 네, 충분히. 알았습니다. 또 혹시 이제 예. 또 다른 다른 뭐 네. 이런 저 인터뷰라든지 신문지상 이런 데서 많이 밝히셨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기구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핵으로 인해서 유엔 제재가 시행되고 있고 미국 제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통일부에서는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을 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기구 후보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반도 평화로 가야죠.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안 되고요.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개성공단 지금 폐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네. 열어야 되는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개성공단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개성공단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개성공단이 한반도에 주는 이 평화 이런 데에 대한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능하면 신속히 열어서 개성공단이 다시 옛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제재가 지금 유엔 제재가 이긴 걸려 있고 미국도 이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것을 계속 정부에서 이것을 고집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네, 일단 최대한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세계가 유엔의 그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는 특히 6.25 때 유엔군의 참전으로 해서 여기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엔의 그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이것을 강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서 이렇게 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완
후보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태극기 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 조국 사태 관련해서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많이 모였었는데요. 저도 거기에 여러 번 참석했었습니다. 이런 태극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태극기를 들고 한번 그쪽에 나가신 일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월 3일 날 개천절 날하고요. 그 뒤에 두세 차례 참여했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이 울분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나라냐 할 만큼 나라의 국격이 떨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무너질 때 저도 같은 울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과 함께 광화문에 가서 시위를 함께 했었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러면 정용선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어기구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 21대 총선에서 적용되는 선거법 문제 많죠? 네, 뭐 선거법 제 전문가는 아닌데 무슨 비례 이번 연합당 등등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비례대표가 몇 석입니까? 우리가 지금 47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선출합니까? 지금 뭐 30%까지는 정당 표 받은 거로 이렇게 그 나누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일단 표 많이 얻는 당이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 법 동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법안 내용도 정확히 모르시고 그냥 정당 투표로 해서 그렇게 통과시킨 것 같아요. 이 지금 저도 잘 몰라요. 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는지 저도 그 규정을 보고 볼 때는 이해를 하는데 돌아서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선거법을 여당이 지금 만들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제1, 제2 위성정당이 생기고 말이죠. 투표 용지가 뭐 48cm가 돼가지고 전자개표도 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룰이 다 합의가 되어야 그 게임이 공정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1야당을 배제하고 그런 법을 날치기 하듯이 이렇게 통과하고 또 거기에 찬성한 본인이 그 법안의 내용도 잘 모르고 저는 이런 건 정말 심각한 국회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당진 시민들이나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오죽하면 저희들이 4+1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법을 개정을 했겠습니까? 이번 그 선거법의 개정안의 취지는 이 정당이 받은 투표 수대로 국회의석을 좀 배분하자 이런 취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자유한국당은 참여를 안 해서 1+4 체제를 해서 이번 비례연합 이쪽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던 것인데 정말 한국당이 좀 참여해서 논의했으면 이런 제도를 안 만들었을 거예요. 좀 더 우리 국회에서 오랫동안 수원 사업이었었거든요. 이런 그 정당 투표소들의 의석수를 배분해가는 그런 취지 이런 것도 살려서 했을 텐데 미래통합당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 4+1 체제에서 부득이 만들었던 것이 이번 그 좀 복잡한 비례대표제인데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머리를 맞대고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어기구 후보한테 묻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네. 우리 대통령이 영화 한 편 보고 뭐 졸속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 원전 좀 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요. 나도 위험해서 안 쓰는 물건을 옆집에 팔아달라. 이거 정말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대부분이 그 원전을 점점 늘려가는 추세예요. 또 이게 결정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원전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들을 뭐 공론화위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또 국민 2만 명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을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된다는 게 훨씬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묵살하고 원전을 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4,000명 넘는 사람이 사망하는데 원전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원전에 대한 오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또 가짜뉴스가 낭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원전을 늘린다 이런 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금 그 세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는 추세고요.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탈원전을 선언한 지가 이미 오래됐고 전 세계 지금 아니 신규 지금 가짜 뉴스라고 그 신규 선비받 얘기를 가짜 뉴스라고 그러죠. 가짜 뉴스죠. 예. 가짜 뉴스가 스위스는 원전- 국민 투표를 보세요. 5번이나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 지금 원전 신규 투자는 지금 3.8%에 불과해요. 거의 다 신재생에너지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원전 큰 대형 원전이 지금 4개가 더 지어져요. 그래서 2024년까지 원전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알고 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대통령이 우리도 안 쓰는 거 외국 가서 사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사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탈원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은 계속 문재인 정부 때도요 거대 원전 4개가 져진다니까요. 지금 당장 원전을 아니 스톱시키는 그러니까 탈원전이 단기적으로 아니에요. 지금 예. 20년 후 30년 후에 다 없애는 걸로 돼 있잖아요. 없애는 걸로 돼 무슨 있는데 일이에요? 없애는 모델이 위험하다고 아니라 우리는 보세요. 안 한다면서요. 60년에 걸쳐서 이 수명이 다하는 원전 또 불필요한 원전을 새로 짓지 않겠다는 것이지 30년에 원전을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아니 60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수명이 다 원전을 폐지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정권이 얼마나 졸속으로 정책을 조수가 결정하냐면 아니죠. 무슨 조수기예요. 독일은 탈원전 정책 정확히 결정하는데 공부를 하고서 20년이 물어봐야지. 걸렸고요. 예? 독일은 20년이 걸렸어요.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는 데만. 그리고 예. 스위스는 국민 투표를 5번이나 했고 대만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는 국민들이 유지를 해라라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뭘 불구하고 많아요, 안 해요. 그렇지 어? 않아요. 통계 보세요. 어디서 많다는 드릴까요? 겁니까? 예, 몇 퍼센트예요? 예? 몇 퍼센트예요? 우리 원전 확대 유지가 44%. 예? 확대 유지가 44%. 84% 그러면 64%는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탈원전을 하는 거 나머지는 아니에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니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국민이 모르는 아유, 거죠. 그런 그러니까 게 이거 이상하다. 통계를 탈원전 만나는 정책 우리 정부 여당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탈원전이라는 그 얘기는 두산중공업도 맞지 지금 않는 얘기입니다. 망해가잖아요. 맞지 않는 한전도 얘기고 지금 적자가 보세요. 되고 지금 원전이 아이 싸다고 질문 하나 하지만 대답하세요. 원전 비용에 핵원료 사후 처리 비용 같은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회적 갈등 비용. 지금 그 폐연료 어떻게 할 거예요? 고준위 방 아 그거는 사이언트. 예, 답 예. 질의하시죠. 자 그렇게 하고 또 김동완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키자. 저 누구보다도 끝났어요? 총 7분 끝났습니까? 네. 예. 그럼 이어서 김동완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우리 말하는 사람만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민중당 김진숙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농민수당을 말씀하실 때 사실은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필요로 하는 임금 구조인데 농업의 그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코로나 사태로 식량 위기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식량 수출국들은 벌써부터 수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민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농촌으로 유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고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은 그 첫발입니다. 그동안 국가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을 위해서 농업을 희생시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농촌을 지키는 거, 농업을 지키는 그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 보상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농민의 협약식 자리에 왔다가 김동완 의원님이
후보님이 농민수당에 동의되지 않는다면서 퇴장을 하셨는데요. 농민수당은 이미 충청도에서 그리고 또 전국 각지에서 제가 시행되고 그 부분에 있습니다. 대해서 이미 질문할게요.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자, 그러면 후보님은 자영업이라는 게 있죠. 가게 또 식품점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건 공익적 기능이 없습니까? 지금 농민수당은 이미 아니, 도 공익적- 차원에서 제정돼서 이제 잠깐만요. 수행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 김진수 후보님, 네, 이미 저 도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것이 공익적 가치가 질문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답을 하기 해주세요. 때문에. 질문에 질문에 답을 입장을 해주세요. 좀 예. 감안해서 예, 답변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자영업, 식당이나 또는 뭐 여관이나 이런 것들은 공익적 기능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나름의 공익적 기능이 있죠.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경제를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어렵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지급한다면 그런 자영업자한테도 지급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농촌은 인구가 230만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몇 년이 그럼 가면 핀트가 농촌 빗나가기 때문에 자체가 제가 없어지게 바꾸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전병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서신을 선거를 앞두고 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러 가지 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중간에서 왜곡했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거대 야당을 통해서 이렇게 뭉치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우리 공화당은 조금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그 서울구치소에 그래서 그 서신의 진실을 의문으로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을 치르라 이런 말씀이요. 뭐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유영아 그 변호사께서 비례한국당이죠. 거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예. 홍준표- 정용선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피켓 시위를 하러 갔더니 확 바꾸자 이렇게 그 유세차가 되어 있고 그 로고송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마음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 정용선 후보님이 대한민국 사회를 확 바꾸는 세 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구태 정치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국민 국익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정당의 이념이나 가치에 매몰돼서 싸움만 일삼는 그런 정치, 그거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 현 정권의 독선과 무능 그리고 편가르기 정치, 포퓰리즘 정치 이런 거 확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미래, 당진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국 2016년도 기준 전국 미세먼지 발생률 1위, 자살률 1위, 또 산폐장 문제 여러 가지 환경 악화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기왕에 정치 지도자들, 행정 책임자들 심판해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확 바꾸자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우리 어기구 후보님께 제가 묻습니다. 우리 어기구 후보님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를 하셨고 지금 현재도 더불어민주당의 충남도당 위원장을 직책을 맡고 계시다고 하면서 우리 여당의 중진위원이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정용선 후보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탈원전, 최저임금의 대폭 확대 등이 한국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기구 의원님 지금 정용선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원전을 맡고 있던 한국형 원전을 생산하던 기업이 도산되고 있고, 그런 원전의 학과를 진학했던 학생들이 지금 그 갈 길을 잃었고, 이렇게 되면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은 원전을 그만두자는 게 아니다, 그냥 좀 늦추자는 거다. 그때 우리 원전 인력과 기업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전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거를 그냥 얼렁뚱땅하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정책들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붕괴시키고 있는지 그걸 현실을 좀 직시를 하고, 근데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 가고 있다면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어기고 후보님 의견 어떻습니까? 시간이 다 된 거죠? 예,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주도권 토론이 어기구 의원님이니까 그 아니, 어기구 근데 의원님 저도 주도권 토론을 예, 예. 준비했는데 답변하다가 다가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답변 안 하시고 그냥 다른 분한테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해야죠. 어쨌든 이번에. 자 지금부터 어기구 후보 네. 주도권 토론 7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김동완 의원이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심해서 한국의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소득의 양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양극화가 이제 심하다 보니까 좀 이 가계 소득을 높이고 또 가계의 지출을 좀 줄이고 뭐 이런 정책을 우리가 한번 펴보자. 이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충해서 더 정책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의 저임금이라든지 이 사회양극화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득을 어떻게만 늘려줄 것인가. 또 소득만 늘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그럼 사회안전망 같은 걸 강화시켜서 이 사람들 지출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해소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탈원전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탈원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60년에 걸쳐서 좀 점차적으로 오래된 원전들을 좀 줄여가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확대하고 또 그래서 에너지 믹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자는 정책인데, 이것을 마치 지금 당장 오늘 원전을 다 없애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제가 또 이제 주도권 토론인데 이거 답하느라 일부러 다 까먹었는데 일부러 좀 빼주시면 안 되나요? 네, 지금 이제 뭐 소득주도 성장 나왔으니까 제가 우리 김동완 의원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동완 의원님 페이스북 대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양극화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의원님? 페이스북 대문요. 근데 이 사회 양극화를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됩니까? 이 사회 양극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어떤 우리나라의 이 사회 통합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동완 의원님께 제가 물어보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양극화 문제 세 가지 어떤 게 가장 문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양극화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답을 말씀하셨어요. 생산적 복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우리 어기구 후보님께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소득 보존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소득 보존이라고 하면 가계 지출을 확대해서 국민 경제를 유지하자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려면 케인즈가 이야기한 투자 순수 이론을 적용해야만이 소득 주도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기구 의원님은 소득 보존이라고 하는 개념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가계 소득을 올려주고 또 가계 지출을 줄이면 이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생겨서 이걸 다시 지금 한국의 내수 시장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내수가 활성화되고 또 이게 이제 내수가 활성화되면 투자로 연결되고 이게 바로 승수 효과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무슨 뭐 퍼주기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이 소득 성장의 핵심이고요. 제가 이 소득 성장을 기한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요. 언제 시간 되면 우리 둘이 만나서 한 하루 종일 한번 토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회양극화 해법이 뭡니까? 해법. 우리나라 사회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지금 이제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현금 복지로 가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그런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 해서 내가 벌어들인 돈이 5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거기다가 정부가 50만 원을 주어서 그것이 가게 살림을 일으키고 내수를 일으키고 그렇게 나라가 가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기구 의원님께서는 사회경제학 박사이시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쪽에서도 그걸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었을 건데 그걸 잘 잘 공부하지 알죠. 않으셨습니까? 네, 그 토니 블레어가 영국에서 했던 그 사회 투자론이고요.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 양극화 문제는 절대 시장에 맡기면 안 돼요. 우리 김동완 의원님께서 자꾸 시장을 리버럴 마켓 이코노미를 계속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시는데 이 자유시장 경제 좋아요. 이 자유시장 경제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 양극화거든요. 이게 승자 독식을 한단 말이에요. 가진 사람이 다 가져가요. 힘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늘 시장에서 이게 튕겨져 나온 낙오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정말 촘촘하게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저는 이 시장 경제에만 맡기면 안 되고 정부의 강력한 적극적인 개입만이 사회 양극화를 잡을 수가 있다. 이것은 뭐 학문적으로 또 이게 다 이렇게 유럽의 복지 국가들을 보면 이게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늘 그냥 이 뭐 복지하면은 그때 우리가 꼭 예, 아유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스웨덴이나 이런 그 북유럽 국가들이 사회복지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사회 안정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 국민들이 다 노는 것 같죠. 우리보다 훨씬 부지런합니다. 미국보다 훨씬 부지런하고요. 뭐 스웨덴의 고용지수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복지를 뭐 촘촘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게을러지고 논다. 이거는 이 경제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런 그 사회 안전망 정책, 사회 양극화를 위해서 사회 안전망 정책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미래통합당은 뭐 사회주의 정권이 뭐 경제를 폭망시킨다니 좌파 정권이니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윤선 후보님께서도 뭐 현 정권의 독선과 무능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윤선 후보님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국정 지지도가 오늘 몇 %인지 아십니까? 그걸 믿습니까? 지금 그거 믿는 국민이 몇 프로나 됩니까? 아니 이 갤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통계 수치를 갖다가 매주 발표하는데 그거를 못 믿으면 뭘 믿습니까? 우리나라가 언론이 다 엉터리입니까? 이 통계 발표하는 이런 그 갤럽들이 다 엉터리란 말입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년 차인데 58%가 긍정이 나왔습니다. 이거 못 믿어요? 길거리 투표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걸 믿을 수 있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숙 후보 주도권 토론해 주시죠. 네, 어기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어기구 후보의 공보물을 보면 LNG 인수기지 유치를 해낸 것을 가장 큰 일로 꼽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10년간 연평균 3천억 원의 당진의 미래 먹거리라면서 고용은 39,468명, 취업은 43,991명 창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현대제철보다 상시 고용 인원이 크다고 봐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래서 확인해봤습니다. 비슷한 LNG 인수기지가 보령에도 있습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완공되어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전국 여러 곳에 인수기지가 있어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이 아니더군요. 실제 보령기지에 상시 고용된 인원은 95명이고 특수경비 인원은 220명이라고 합니다. 가스공사가 인원을 더 고용한다고 해도 상시 고용 인원은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수기지 건설 기간 동안 고용되는 건설 노동자도 불과 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기구 후보님의 주장과 다르지 않나요? 여기 제 오늘 이번에 우리 여기 홍보물을 보면 여기 이제 그 LNG 5기지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여기 제가 여기 보면 KDI 용역 자료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KDI가 연구 경험을 통해서 가스기지 당진 5기지 유치하면 이런 고용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발한다라고 KDI에서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가스고지가 다 준공이 되면 고용 인력이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3조 3천억 공사인데 이 10년에 걸쳐서 지금 투자가 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은 한 10년이면 1년에 한 3천억 정도가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사하는 기간에 이런 고용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효과가 10년간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총 공사비가 3조 3천억 원이라고 하여 이를 10년 동안 나누어서 당진에 3천억이 투자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데요. LNG 저장 탱크 공사는 인건비는 25%에서 30%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설계와 자재, 기계 장비 비용, 부지 비용 등입니다. 이 중에 LNG 탱크를 제작하는 기계류와 철강 제품도 일본산이나 벨기에제가 대부분이고 국내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년 3천억 원이 당진의 먹거리가 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단순히 3조 3천억이니까 10년이면 3천억이죠. 그래서 그 돈이 우리 가능한 제가 이번에 공약을 뭐 철도, 뭐 LNG 5기지 등등해서 이제 국책 사업이 당연히 많이 벌어질 텐데 이 국책 사업들을 보면 외부에서 많이 그동안에 해갔어요. 그래서 이 당진에 들어오는 그 이 국책 기관들하고 강력한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들 하다못해 당진에서 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또 기업이 생산해낸 것들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당진에서 꼭 고용하고 사고 또 인력은 또 당진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MOU를 체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구체적인 것은 뭐 제가 다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여기 KDI 연구 요격자를 가지고 제가 이 공약을 걸었던 건데 그 점은 다시 한번 제가 가스공사 등등에서 실무자들과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 대답 들으면서 너무 공약이 과대포장되어 있는 건 아닌지 네, 걱정됩니다. 네, 다음은 김동완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꼼수 정치의 원조입니다. 비례대표 의원 싹쓸이를 위해 가짜 정당, 위성 정당을 만들었는데요.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선거혁명이 아니라 선거 구태타라고 생각하는데요. 반칙이란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국회에서 4+1이라고 하는 이상한 정치연합체를 만들어서 통과시킬 때 미래통합당에서는 만일 그럴 경우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을 창당을 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 연합체는 각자 동상이몽의 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미래통합당을 빼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반칙인가 아니면 국민의 뜻을 선거에 정확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인가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작은 정당, 소수 정당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고 가짜 정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변명이라고 들리는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비례대표제를 두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갖는데 우리나라의 정당 제도에 있어서는 이 정당 제도가 그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두면서 군소 정당들이 받는 국민의 표가 사표화된다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비례대표제라든가 권역별 대표제를 도입을 하는데 지금 그 4+1로 왜곡되는 바람에 그런 그 장점은 사라지고 오히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을 듣고 안타깝습니다. 비례 정당, 가짜 정당을 만들고도 안타깝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국민에게는 정말 답답함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모두 마치셨습니까? 예. 오늘 참석해 주신 5 후보님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론회를 제가 진행하면서 이제 느낀 점은 후보자님들께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마무리 연설만 남았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후보자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짧고 부족한 시간이시겠지만 토론회를 마치시면서 유권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처음 그 기조연설과 마찬가지로 정영선 후보, 김동완 후보, 어기구 후보, 김진수 후보, 전병창 후보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정영선 후보 마무리 연설 해주시죠. 예, 무소속 기호 10번 정용선 후보입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모두가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불합리한 것을 보면 근본 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이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일신의 안위와 영달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공직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투표한 일 중에서 무소속 후보 정용선이를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낯선 정치를 통해서 여러분께 확실히 보답드리겠습니다. 기호 10번 정용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완 후보 마무리 연설해 주시죠. 유권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우리 당진 사람들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후보자들이 유권자분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25 전쟁 때도 선거를 실시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온 위대한 민족입니다. 저도 이번 선거에 언론 인터뷰, TV 토론, 유튜브 등 SNS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김동완을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동완은 당진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되찾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기구 후보 마무리 연설 해주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많은 역경을 헤쳐온 민족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잘 마무리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진 시민들 응원 덕분에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운이 좋은 면도 있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막아냈고 또 신평 내양간 연육교 아무도 못한다고 하는 거 제가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해냈습니다. 또 성문산단을 지원 의도적으로 바꾸는 문제, 또 LNG 오기지 문제, 또 우리 성문에 이제 특식폭포 기차가 이제 옵니다. 성문산 인입철도 문제, 또 아산 사교 대호 수교 연결 사업 문제, 또 난제도 외목항 한전포 거친 일 사업 이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30만 도시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어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어기구한테 월표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숙 후보 마무리 연설 해주시죠. 당진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낡은 정치, 썩은 정치에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거대 양당은 가짜 정당을 만들어 소수 진보 정당의 몫인 비례대표 의석마저 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석 욕심에 갖가지 정치 술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인 기득권 양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례 1번으로 내세운 정당은 민중당뿐입니다. 진짜 농민을 비례 2번으로 내세운 정당도 민중당뿐입니다. 남녀동수 실현으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한 정당도 유일하게 민중당뿐입니다. 민중당이 국회에 들어가 거대 양당을 정신 차리게 하겠습니다.
당진 최초 여성 후보이자 당진 유일 진보 후보 김진숙입니다. 노동자와 손잡고 차별 없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8번 민중당, 국회의원도 8번 김진숙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창 후보 마무리 연설 해주시죠. 진행하는 당진시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2번 칼질당했다고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좌파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인 미통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내각제 개헌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헌법적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의 구도와는 다르게, 충남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당진 시민들은 높은 시민의식과 깨어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똑똑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거대 야당과 거대 여당이 짝꿍이 되어 독재로서 헌법적 정체성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보다는 믿을 수 있는 자유우파 정당인 우리공화당 기호 7번 전병창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그 선거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기 때문에 후보자들께서는 그 유권자를 직접 만나서 이렇게 호소하시는 게 더 좋으시다는 생각도 하실 텐데, 하여간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진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뭔가 마음이 심란하고 여유도 없으시겠지만 4월 15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당진시 국회의원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건상 15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즉 10일과 11일에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가 가능하므로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대한 방송 시간을 윤희민 아나운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토론회는 KT 올레 838번 채널에서 9일과 10일 저녁 7시에 방송 예정이고요. 제1방송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당진 지역사회 연구소가 주관하고 제1방송이 제작 방송하는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